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 한태선 정책공약 발표 기자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의 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시리즈 제3번 천안시 교통혁신 3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8만 천안 시민 여러분, 우리 천안의 1만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천안은 국토의 중심부이자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천안의 교통은 대한민국 교통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천안의 교통을 혁신하여 스마트 교통의 선두에 올리겠습니다. 큰 방향으로 교통 흐름의 혁신, 대중교통의 혁신, 주차 문제 혁신 3대 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IoT 기반 신호등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심 내부 환상형 순환 도로망을 구축하여 도시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나만 가면 빨간불로 바뀌는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천안시의 신호등 제어기는 약 700개입니다. 이 중 75% 정도가 통신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동 원격 관리 기능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00% IoT 체계로 연계하여 한눈에 신호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량에 연동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제어하는 중앙 자동 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천안시의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 자동 신호 제어 시스템을 통해 천안 도심 내부를 순환하는 간선도로인 동부산업도로, 번영로,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심 내부 환상형 순환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도로망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여 도심 속 교통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출동 시에 신호 체계를 신속하게 전환하여 긴급 차량이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IoT 기반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천안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발 앞선 기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천안역과 터미널, 그리고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교통 수요를 감안해서 최적의 방사형 및 환상형 간선 노선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를 중심축으로 하여 도심 지역에 실핏줄 같은 지선 노선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도시형 마중버스를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간선 노선과 지선 노선을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환승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셔틀형 간선 노선을 설정해서 역, 터미널, 주요 환승 정류장 간 이동 편리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은 현행 마중버스와 농촌 교통 모델을 결합시켜 지역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겠습니다. 기본 요금으로 최단 시간에 천안의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천안의 대중교통망을 혁신하겠습니다.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사는 지역에 무관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난으로 인한 도로 정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차장 공유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천안 전 지역에 주차면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과 민영 주차장을 통합 관리하고 골목 주차장까지 주차 공유 시스템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주야 간에 순차적으로 비어 있게 되는 주차 공간을 천안 시민 누구나 IoT 기반 앱을 이용해 주차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천안 교통 문제의 해결은 교통혁신도시로의 출발점이고 천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천안 경제 활성화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관련 업계와 충분히 심도 있게 대화하겠습니다. 버스 업계와 근로자들, 노동조합들, 회사 택시와 개인 택시 업계와 노동조합과 모두 상생하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천안시 공무원들과 더 깊게 대화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능력 있는 공직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뉴시스의 이종익 기자인데요. 네. 그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에 따른 대안책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하신 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불만 사항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 스스로도 수년 전에 그 시내버스 혁신을 위해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 불편 문제를 크게 보면은 그 과속 난폭 운전이라든가 노선의 복잡하고 긴 노선 이런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시내버스 기사님들을 뭐 교육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운영 체계, 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해서 합리적으로 운행할 때 기사님들의 노동 강도도 줄어들 수 있고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고 운행 시간도 짧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불친절이라든가 난폭운전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길고 간접적인 방향으로 보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통 흐름의 혁신과 시내버스 혁신, 노선 혁신 방안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고 그게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버스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현재 천안시의 버스 운영 체계가 저는 현재가 준공영제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버스 회사 3개사의 전체 운영비의 아마 절반 이상 정도가 투입되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재정적으로는 이미 준공영제 혹은 거의 공영제에 가까운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것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또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고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보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준공영제 약간의 좀 덜 만족스러운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아까 말한 그 교통 흐름 개선이라든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운영과 내부 경영이 좀 더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익 기자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으로 이런 시스템 개선으로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뉴스파가 황광수 기자입니다. 네. IoT 기반 신호등 자우정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어떤 시스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스템을 다른 이용해서 하는 사례, 성공한 사례가 혹시 어느 도시에서 있는지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IoT 시스템은요 아주 심플하게 말을 하면은 현재 신호등이 그 원격으로 통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7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중앙센터에서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일단 구축하고 그것을 수동이 아니고 그 교통 수요를 감안해서 전자동으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각 신호 주요한 포인트마다 CCTV를 설치해서 CCTV가 교통량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교통량을 인식해서 그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천안시 신호등 연계 사업으로 뭐 처음에 구축할 때도 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겠지만 연간 1억 몇천이 들어가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지금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신호 연계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다녀봐도. 그래서 쭉 신호 안 받고 가는데 또 특정 구간에 그게 신호등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이런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다 이 가로세로가 연결돼 갖고 이게 연계돼 가는데 중앙에서 이거를 우리 한 기자님께서 사실은 가장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어요. 일부는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100%를 다 해줘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일부가 되는 데가 자동 시스템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아주 세부적인 걸 확인해봐야 다 되겠습니다. 보면서 수동으로 그렇죠. 조정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아까도 75%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25%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거의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체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100%로 다 해놓으면은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면은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게 그 동부간선도로, 동부산업도로하고 번영로하고 남부순환도로하고 이렇게 커다랗게 약간 네모난 원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원형을 순환도로처럼 거기는 거의 막힘없이 계속 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도심교통을 그게 상당히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우리 한 기자님 지적하신 바로 그 포인트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효과를 흐름 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아마 그럼 상당히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정부 전투시 차원에서 완성되어 있는 곳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이 시범 사업을 전국의 5군데 도시를 선정해서 작년, 금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은 응모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그 국토부가 이 사업을 본격화하게 되면 이 부분도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75%가 언제 75%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현재가 75%. 아니 그러니까 그 75%된 기점이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뭐 10% 20% 그 천안에서 높여간 건지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갔거든요. 한번 요 용역을 해서 딱 구축해 놓고 그럼 그때 75%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75%에서 나머지 25%는 어떤 한계 어떤 제한점이 있어서 못 올린 거 아닌가? 천안시에서 뭐 예산이 없어서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어떤 그런 문제점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네. 공부가 덜 돼 있었어요. 25%를 100%를 할 수 있을까요, 천안시? 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 하고 그 마지막까지 다 연결이 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DTS 홍재동 기자인데요. 네네. 그 지금 중공영제에서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중공영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완벽한 중공영제를 위해서 총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건지 한번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그 해마다 예산 투입되는 예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00억이고 100억 정도 많을 때는 150억 이상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준공영제 문제는 예산 과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이미 준공영제다. 다만 경영과 운영에서 천안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천안시가 얼마나 개입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민간 기업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선 개편이라든가 흐름 개선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들이
충분히 거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요거 관련해서 추가 투입될 예산은 필요 없고 오히려 그런 경영과 운영 시스템 개선 부분을 좀 더 잘하면 더 나은 준공영제가 현재로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 이충렬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관계로 저는 미리 좀 비워둬야 돼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